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지 강자입니다. 자, 데이터 통신 16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IP 버전 6의 주소 체계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자, IP 버전 4가 포화 상태여서 IP 버전 6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가 있고, 멀티캐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가 있죠. 유니캐스트는 1대1. 네, 통신을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멀티는 1대 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애니캐스트는 1대 가까운 거하고 이제 가까운 서버와 이제 접속을 하는 가까운 라우터와 접속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죠. 3번에 보면 브로드캐스트다라고 그랬는데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 그럼 전체 다한테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브로드캐스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네,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별하는 방식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선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건물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C클래스 같은 경우는 254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전체를 쓸 땐 상관이 없는데 이걸 그룹을 지어서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끝에 있는 8비트 자, 서브넷 마스크 주소가 255, 255, 255,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8비트니까 2의 8승 빼기 2 해서 254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온 거를 내가 그룹 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뭐 7개의 그룹을 하겠다. 또는 5개의 그룹을 하겠다. 3개의 그룹을 하겠다라고 있겠죠. 그랬을 때 3개의 그룹을 하고 싶다. 그럼 몇 비트가 되죠? 00, 01, 10, 00 4개의 그룹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2비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자 바로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다라고 하고 한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개수 여기가 이제 호스트 아이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는 우리가 2를 쓰게 되고 호스트 아이디는 모두 이제 0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구별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 서브넷 마스크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랜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것들을 연결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컴퓨터가 2대 이상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랜이다라고 하죠. 이것들은 어디에 연결이 되나요? 허브에 연결이 됩니다. 또 옆반 교실에서도 또 랜을 연결을 해서 허브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허브와 허브를 연결한 게 바로 뭐다? 브릿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는 같은 프로토콜을 이제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또 랜을 연결하는 형식이다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네, 정답 1번입니다. 164번입니다. 통신 양단간, 종단간이죠. 네, 에라 제어와 흐름 제어를 하는 계층은 하고 물어봤죠. 자, OSI 7계층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OSI 7계층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대내 전세표응. 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는 이제 허브 리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인접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전송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이 이제 경로 설정 그래서 라우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제 전송 계층이 신뢰성 있는 종단 간 신뢰성 있는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류 제어,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려면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바로 정답은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OSI 7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용 계층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많이 받는 HTTP라든지 또 FTP라든지 SMTP라든지 메일에서 쓰는 거죠. 웹 서비스 받을 때, 파일 송수신 할 때, 메일 할 때 이런 건 우리가 쓰는 서비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용 계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HTTP가 이제 바로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66번입니다) 전자상거래 암호화 기법 중에서 암호의 일종으로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다 라고 그랬고 56비트 암호키를 사용한 알고리즘은 여기서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칭키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네, 암호화하는 키와 그 다음에 암호화를 했으면 그걸 풀어야죠. 해독시켜야 되겠죠. 해독화시키는 키가 동일한 키가 한 개인 것, 이걸 말을 하죠. 이것의 대표적인 게 DS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56비트의 이제 암호키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장치 접근 속도가 1 마이크로 세컨드다. 자, 1초가 있고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네, 밀리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된다라는 거고 데이터 워드가 32비트입니다. 대역폭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장치에 있어서 자료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하는 게 바로 대역폭이 되는 것이고요. 이 대역폭이다라는 것은 총 32비트를 1 마이크로 세컨드에 전송을 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2비트를 자, 이거는 어때요? 0. 네,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여섯. 2초 만에 이제 전송을 한다라는 뜻이죠. 1번, 1, 2, 3, 4에 보니까 어때요? 초당이죠, 초당. 초당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내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네, 0.00001초분에 네, 32비트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32 곱하기 10에 자, 둘, 넷, 6개가 되는 거죠. 10의 6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거는 킬로 메가 10의 6승, 10의 10의 3승, 10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32 메가 bps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9번입니다. 컴퓨터 통신망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일련의 랜 접속 방법, 프로토콜 표준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IEEE 802에서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EEE 라는 이제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정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로 이제 1번입니다. 컴퓨터 통신망에 관련된 표준화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IEEE 하고 나서 1394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디지털 비디오, 디지털 오디오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IEEE 754가 있습니다. 얘는 부동소수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169번입니다. 전자상거래 암호화 기법 중 D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DS는 우리가 대칭키 방식이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암호화를 시킬 때의 키와 그거를 이제 해독시킬 때의 키가 어때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는
키의 길이가 이제 56비트인데 여기다가 패리티를 더해가지고 네, 총 64비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랜에 대한 특성으로 네,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죠. 랜은 로컬이다 라고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음성, 데이터, 화상 정보 전송할 수가 있고요. 랜의 프로토콜은 어때요? 물 대내 할 때 물리계층에서 바로 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위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네, 전송 방식으로서 베이스밴드,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고 또 광케이블, 동축 케이블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171번입니다.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조하는 방식은 하고 물어봤죠. 자, 우리가 변조하는 방식에 진폭 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변조가 있고 위상 변조가 있습니다. 진폭은 A로 시작하고 주파수는 F로 시작하고 위상은 P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폭 편의 변조 ASK,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그 다음에 PSK가 있고 QAM이라고 있는데 QAM은 어때요?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4번에 있는 QAM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중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다중화 방식도 이제 우리가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FDM이 있고요. 또 시간을 분할하는 TDM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파장을 분할하는 방식인 WDM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73번입니다. TCP/IP 프로토콜 구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이게 이제 OSI 7계층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볼까요? 네, OSI 7계층, 물대내, 일단 첫 글자 먼저 쓸까요? 물대내, 전세표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응용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세션 계층이다, 전송 계층이다,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TCP/IP 쪽에서는 얘를 이제 응용 계층이다 라고 하고 얘를 이제 전송 계층이다, 네트워크 계층이다 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링크 계층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같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을 이제 인터넷 계층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요. 링크 계층을 이제 다른 말로 좀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네트워크 이제 접속 계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액세스 레이어다. 자, 이렇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써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하는 주된 역할은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이제 관련된 것을 지원하는 계층이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영역의 계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랜이나 맨이나 웬이나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 관련된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프로토콜 구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송 계층, 그죠? 응용 계층, 전송 계층,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그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영역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지 않은 단어가 해당되는 것은
2번에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4번입니다. 회선 제어 방식. 회선을 제어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송하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주 스테이션이 부 스테이션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셀렉션 방식이 있고 또 폴링 방식이 있습니다. 셀렉션 방식이다. 주가 부, 주, 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셀렉션 방식은 주 컴퓨터에서 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고 폴링 방식은 뭐냐면 주 단말기에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줄 거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부에서 주로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5번입니다. 전대점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에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은 그랬죠. 점대점 링크다. 포인트 포인트 프로토콜이다. 라고 그래서 네, 정답은 PPP가 됩니다. 4번이군요. 4번 PPP. 자, 3번에 있는 HDLC는 어때요? 여러분이 프로토콜 중에서 이제 비트 방식 프로토콜이다.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76번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우리가 이제 교환 기술을 한번 따져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으로 나눠지고 축적 교환 방식은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 패킷 교환 방식이 있고 이 패킷 교환 방식은 다시 가상 회선 방식과 데이터 그램 방식으로 나눠지죠. 여기에 이제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축적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패킷을 일정 저장한 후 전송하는 방식이다. 패킷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그램과 과산회선 방식이 있습니다. X25는 패킷형 단말기와 패킷망 간의 접속 프로토콜입니다. 자, 4번에 틀렸는데요. 4번에 X27이다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패킷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에 연결을 할 때 이제 쓴다라는 거죠. 즉, 망 간의 접속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있는 경고안이다라는 겁니다. 네, 틀린 거 4번이군요. 자, 177번입니다.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한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다. 통신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순서 같은 걸 제어를 하고 또 감시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DTE가 있다. 단말기가 있다. 그럼 신호 변환 장치. 그죠? 신호 변환 장치를 거쳐서 회선, 통신 회선을 거쳐서 다시 또 신호 변환 장치를 거쳐서 CCU를 거쳐서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제어 장치에 대한 기능이 되는 거죠. 1번에 신호를 변환한다.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는 별도로 여기 신호 변환 장치라고 있는 것이지 통신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죠. 하는 역할을 보면 문자에 대한 조립 분배다라는 건데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걸 나눠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대한 이게 3번이고 이게 이제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거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와야지 디귿이 오고 아가 오고 히읗이 오고 애가 온다. 순서 바꿔버리면 어때요? 엉뚱한 문자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에 대한 조립 분해, 해석 감시, 네. 접속 제어, 전송 제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기본 요소 3가지, 구문, 의미,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데요. 구문은 이제 문법적인 거죠. 데이터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고, 자, 의미다라는 것은 이제 패턴에 대한 해석, 또 그 해석에 따른 전송에 대한 조정, 오류 제어, 이런 제어 정보에 대한 규정이고요. 타이밍은 이제 시간에 관련된 거죠. 메시지의 순서 제어라든지 통신 속도의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OSI 7계층 중에서 기계적, 전기적, 절차적 특성을 정의한 계층은 기계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물, 대, 내, 전, 네, 세, 표, 네. 물리계층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렌을 구축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물리계층인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IP 버전 4 구조 중 실험이다. 실험용으로 이제 남겨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C 클래스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써서 254대의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D 클래스가 바로 이제 멀티캐스트용으로 남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E가 이제 실험적인 주소로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